안녕하세요. 흥농TV입니다. 농가 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셨죠? 명절 보내고 나니까 남은 게 이제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농사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흥농사정세트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입니다. 요 네 가지 자재를 이용하면 모든 작물에 관계없이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월 4일 날 그 마늘 월동후 관리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었는데 제가 지금 조회수가 4만 회가 넘었습니다. 폭발적인 조회수에 의해서 또 우리 농가 여러분들께서 월동후 2월 달서부터 이제 수확기까지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이제 비료 주는 관계, 농약 주는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간단하게 제 흥농사정 세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또 농약 사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신택수 사장님은 지난 2월 4일 날 유튜브에도 나왔죠. 그래서 땅살리기, 유기질, 엑스칼리버, F100 하나둘 갖고서 이제 네 가지를 갖고 이제 흥농사정 세트법을 갖고서 지금 농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때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 마늘밭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들이 많아갖고서 이제 제가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부직포 세워져 있는 뭐 경상도 쪽이나 이런 데는 이제 부직포를 제거 후에 이제 농약을 살포하고 이제 웃거름을 줘야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 논이나 이제 밭에 심어 놓은 분들이 이랑이 얕아갖고서 금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과습 피해도 받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제 가장자리를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좀 퍼올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퍼올리는 건 확 퍼올리는 게 아니라 물만 빠질 수 있게끔 퍼올려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확 퍼올려 주시면은 멀충이에 흙이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지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는 이제 한 3월 말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12일 간격으로 이제 우리 농약을 이제 치는데, 이제 요즘에 금년에 이제 일교차가 심해갖고 날이 추웠다가 더웠다니까 이제 부직포를 벗기고 나면 이제 무름병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직포를 벗겼던 포장이나 안 벗겼던 포장이나 올해 이제 냉해 동해도 많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어떤 약재를 뿌리느냐, 이제 무름병이 제일 잘 되는 약이 이제 일품입니다. 일품에다가 녹균병약, 이제 아리에서 나온 메타시렘지라고 하는데 이게 니도미렘지거든요. 요거에다가 잿빛곰팡이 이런 약들을 같이 섞어주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제 유기F100을 물 20리터에다가 6cc 정도, 그리고 하나로뚝은 20리터에 한 60cc 정도에서 침투제 셀파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등록된 약재하고 같이 주게 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방제할 때는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수가 이제 금년에는 이제 2월 19일인데, 요때 전후해서 1차 웃거름을 이제 다음 비료 중 이제 한 가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평 기준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요소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6kg에다가 시오다 6kg, 황산가리 6kg 이렇게 섞어서 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가장 간단하게 이제 이미 섞여져 있는 NK 비료 18, 0, 16 요거를 200평에 20kg 내지 한 30kg 살펴 주시는 방법. 또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요소 9.6kg에다가 황산가리 6.6 이렇게 섞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우수를 전후해서 1차 웃거름을 줘야 되는데 요소 비료만 줘야 되느냐, 복합 비료를 줘야 되느냐, 또 어떤 비료를 사용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농가들은 요즘에 이제 1차로 요소만 좀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금년에 이제 겨울철 날씨가 춥다, 더웠다, 또 비가 많아갖고 이 가뜩이나 이제 질소 흡수율이 높아지면은 마늘의 벌마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NK라든가 또 요소에다가 황산가리 섞든가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늘 냉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그런데, 금년에 이제 냉해 피해들이 많잖아요. 냉해 피해를 입은 마늘은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무름병으로 전환되며 특히 뿌리 재생력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초기 생육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냉해도 받았지만 이제 과습을 인해서 이제 뿌리 내림이 좋지 않고 습해를 받아갖고
부직포를 벗기고 보니까 마늘잎이 반쯤 다 누렇게 됐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토양 내의 과습에 의해서 토양에 있는 양분을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부에 있는 잎이 자꾸 누렇게 돼서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피복을 벗기고 나서 아까 같이 마찬가지로 물 20리터에다가 F106cc 하나로 뚝 60cc 셀파 이렇게 혼용해서 뿌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받은 잎과 면역력 회복을 위해서 아래 기능성 자재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200평 기준에서 물 20리터 기준을 해서 4말 내지 5말 정도를 연면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약과 혼용했을 때 이제 등록된 약자, 아까 이제 물음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혼용하실 때는 1차, 2차까지는 이제 유기F백은 이제 물 한 마리에 6cc, 하나로 뚝은 60cc, 또 이제 이렇게 주시고요. 등록된 약제 이제 줄 때 1차, 2차까지는 이렇게 주시고 그 이후에 3차서부터 8차까지는 이제 유기F백 4cc, 하나로 뚝 40cc 이렇게 혼용을 해서 주시게 되면은 이제 뭐 마늘에 냉해라든가 물음병이라든가 또 영양생장을 또 식생장을 전환돼 갖고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요 방법이 좀 가장 기준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요 방법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요즘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 갖고 다시 한번 우리 농가 여러분들한테 강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표를 만들어서 알려드리니까 요 전 페이지하고 이 두 번째 페이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월동후 2월달 관리 또 병해충 관리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늘은 24년 그러니까 2월 12일 창녕에 있는 마늘입니다. 창녕에 있는 논마늘인데 여기 이제 배수 관리가 잘 돼갖고 아주 활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밭도 이제 F백하고 하나로 뚝을 농약 연면 살포할 때 2회 방제는 밭입니다. 마늘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 농사 이제 흑농사종 세트 농법으로 이제 확인한 생육차인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뽑았던 마늘 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엑스칼리버 처리한 거하고 처리하지 않은 거하고 마늘 뿌리 굵기하고 뿌리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은 이제 월동 전에 이제 뿌리 확보도 확실히 되겠지만은 이렇게 돼야 동해 냉해 피해도 덜 받고 뿌리 기능 때문에 이제 잎끝이 누라지고 물음병이 나는 게 훨씬 덜 나타납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 이제 전라도 이제 변산 쪽에 이제 슈퍼 700 마늘 여기도 이렇게 해서 F백하고 하나로 또 이렇게 연면 살포해 갖고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금 밭에 이렇게 나타난 밭들이 많거든요. 고자리 피해에 의해서 물음병이 나타난 밭도 있고 또 이제 과습에 의해서 지상부에서 또 밑에 미숙태비로 인해서 이렇게 물음병이 심하게 발생한 포장들이 벌써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등록된 약재 일품에다가 유기F백 하나로 뚝 셀파 이거 혼용 처리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요즘에 이제 비료를 요소만 첫 번째 주는 게 어떠냐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갖고 이제 금년에 가뜩이나 이제 비도 많고 온도도 높고 또 비료 흡수율이 높아지면은 이 벌마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NK 비료를 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이 벌마늘의 원인이 이거죠. 이제 질소과비 또 늦은 늦보름 봄철에 비가 자주 많이 올 때 구비대에 이게 이제 좋은 단일 조건이 지속이 될 때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제 대책은 이제 질소 그러면 알맞게 웃고는 제때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큰 마늘 쪽은 이제 가급적으로 심지 말 것. 심을 때는 이제 6 내지 7cm 정도 깊이 심어 주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돼 갖고 이제 마늘이 잎이 이제 마늘이 잎눈이를 변해 갖고 이렇게 벌마늘 머리 풀어 산발한 것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지만은 농가 여러분들도 질소가 과다되면 쪽이 형성이 안 되고 야구방맹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질소가 과다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미숙태비 문제는 이제 미숙태비가 들어가면은 이제 가을에 이 고자리파리가 생겨갖고 상처가 나면은 또 이렇게 물음병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벌써 고자리 피해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전화가 오고 있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이 고자리 잡수가 정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같이 비가 자주 올 때는 비 오기 직전에 잎질 충분히 뿌려갖고 먹어 들어가든가 관주 처리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완숙태비를 쓰면은 이런 것들이 안 생긴다. 그래서 미숙태비는
내가 해충을 불러들인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무름병의 원인이 돼갖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되죠. 태어나지 말아야 할 운명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누구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도 이제 미숙태비의 과습에 이렇게 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뿌리도 못 내리고 쏙 뿌리니까 이 지상부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근본은 뿌리 기능이 약해져 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숙태비의 과습 이렇게 일어나니까 무름병도 나타나고 마늘이 재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고자리 피해 방제는 이제 연 한 3회 정도 했는데 1화기가 이제 4월 중순, 2화기는 6월 상순, 3화기는 이제 9월 중에서 10월 상순경에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숙태비를 사용해서 겨울 날씨가 따뜻할 때 이게 지난해 이제 9, 10월 달에 이미 감염이 돼 갖고 부화돼 갖고 지금 땅 속에서도 이렇게 같이 마늘하고 살아가는 구더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제는 이제 파종 전에 이제 마샬이나 후라단, 목캡, 사이메트 이런 것들을 충분히 뿌려갖고 이때 방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못하신 분들이 문제가 생기고요. 월동 후에는 이제 로고라든가 이제 디메토 록션 이런 거를 관제해 주시는 방법이 좋고요. 요즘같이 이제 비가 자주 올 때는 잎재를 충분히 뿌려갖고 비를 충분히 맞춰주게 되면 이제 그런데도 방제가가 좋습니다. 피해는 이렇게 나고 있죠. 이렇게 고자리 파리가 들어가서 유충이 생겨갖고 이렇게 이제 마늘 뿌리를 다치게 되고 여기가 이제 과습하니까 무름병이 생기고 마늘이 제대로 자라고 있지는 못합니다. 방제 대책은 좀 전에도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미숙캡을 쓰지 말아야 된다. 또 미숙캡을 사용하고 마늘 껍질을 벗기고 파종하면 정식이나 토양殺虫제를 충분히 뿌려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또 이제 밭작물에 밭에 연작청에 하시는 분들이 뿌리응의 피해도 지금 나타나갖고 이 끝이 노랗게 되고 안 자란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 뿌리응의 피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 거는 이제 뽑아서 기술센터에 가면 이제 선충응애를 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등록된 약제를 충분히 관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자리 파리가 생겨버리면 수확할 때까지 이렇게 빈밭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약 방제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흑색 썩은병, 요 균핵병, 이게 제일 문제가 되죠. 마늘 양파의 동일 가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 온도는 20도에서 24도에 이때 좀 발생이 많고요. 발생 시기는 이제 2월인 경우는 4월 이전에 고사하거나 극히 생육이 불량이면 3월 이후에는 이제 고사하지 않고 잎과 엽연자가 흰색으로 말라들죠. 그래서 이게 여름에는 이제 균핵 형태로 토양 중에 심연한 다음 9, 10월에 마늘 파종 시 발생해서 식물체 지하부에 침입해서 이후에 기주체에서 균핵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월동을 하고요. 파종 후 2개월째부터 침상으로 뿌리가 부패하기도 하고 빠르면 월동기부터 황변된 잎이 발전되기 시작하고 잎이 황변 증상은 아래 잎 끝부분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마늘은 이제 이게 많이 나타나고 양파 이게 이제 포장해서 감염이 되면 이제 수확이 불능해지고 이 오염된 토양은 토양에서 7, 8년 동안 잠복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고질적인 병입니다, 이게. 그래서 심기 전에 이제 균핵탄이라든가 이제 이런 등록된 약재를 뿌려갖고 이거를 좀 방제가를 높여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 균핵병에는 이제 잎과 줄기가 노랗게 변하면서 생육이 유축되고 포장이 군데군데에서 발병에다 심하면 전체가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마늘밭에 가보면 이제 폭탄 맞은 것만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고요. 이 마늘 구근에는 처음에는 이제 흰색의 균사가 나타나고 병이 진단되면서 구근 껍질에 흑색 균핵이 형성되고 심하면 구 전체가 이제 검게 변해서 지상부가 말라 죽습니다. 뿌리 조직이 물러지며 썩고 흑색의 균핵이 형성돼서 뿌리와 인경이 모두 썩고 고사하며 발병 시기가 2월인 경우에는 4월 이전에 고사하거나 극히 불량하며 3월 이후의 경우에는 고사하지 않고 잎과 엽록소가 이제 흰색으로 마르는데 요게 이제 등록된 약재를 관주 처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때 관주 처리할 때 엑스칼리버 골드를 같이 혼용 처리하게 되면 이 흑색 썩은병균도 이게 이제 곰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를 잡는데 상승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변한 거는 약을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등록된 약재에다가 이제 엑스칼리버를 같이 섞어서 관주 처리하게 되면 뿌리 발군도 잘 되고 이 균핵병에 아주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심하면 이제 밭이 이렇게 되죠.
이 밭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밭도 이제 넓게 배수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또 심을 때 또 진밭에다 심어 놓고 연작지에다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밭들은 일항은 좁게, 두둑은 좁게, 일항은 깊게 이렇게 해주셔 갖고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본전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마늘에 또 이제 좀 있으면은 입금 마른병, 잎 마른병 이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은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남해안 지방이나 제주도 지방에서 주로 발생하고 특히 이제 4월에 하고 5월에 다습하고 서늘하면 발병이 더 심합니다. 봄비가 자주 오는 해 5월 중하순부터 입에 발생이 되고요. 월동에서 이제 분생 포조나 총구에서 1차 간염도 되고요. 질소 과용률에서 이어지게 포장해서 이것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땅속이 습하거나 자람이 부족할 때도 많이 나타난다. 병증은 주로 마늘 잎에 발생하며 심하면 줄기와 잎편에서 발생하며 입에는 처음에는 회백색으로 작은 반점이 형성되고 진전되면 병반주의가 탄갈색으로 나타나며 검은 곰팡이 분생 포자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에 회백색 반점이 생기고 심하면 병반주의가 탄갈색으로 중앙 부위는 젓갈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병반이 상하로 길게 확대되고 심하면 이 끝까지 연맥에 따라서 이제 변색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 끝에서도 이렇게 심하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등록된 약재가 있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흥농사종세트 농법 중에서 이 지금 흑색서은병이라든가 마늘 입금 마른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보면은 녹병도 또 4월달에 많이 나타나죠. 마늘은 이제 1차, 2차 추비를 적어도 이제 3월 말 이내에 끝내줘야 되고요. 3월 말 이후에 이제 비절 현상이 나타나면 입금 마른병이라든가 녹병이라든가 이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때 제 땅 살리기 유기질을 요거를 갖다가 땅 살리기 유기질을 추빌로 주면 아주 좋습니다. 요걸 갖다 한 100평 정도에 한 포 갖고 한 100평에다가 추비를 주시게 되면은 기존에 쓰고 있는 그 비료를 한 3분의 1 내지 한 4분의 1 정도 줄여져 갖고 3월 20일경부터 3월 말 사이에 요거를 갖다가 그냥 비닐 멀칭 위에다가 뿌려줘도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녹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때 요거를 추비로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마늘, 양파 또 생강 쪽에다가 추비로 사용했던 농가들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이나 말 사이에 요 땅 살리기 유기질을 한 100평 정도에다 뿌려주시면 좋고요.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등록된 약재 줄 때 F100하고 하나로또 F100은 이제 질소 흐름을 조절해줘 갖고 영양 생장을 생식 생장을 바꿔주는 구비대 비대 효과도 있고 또 이제 마늘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빨리 나오게 해주고요. 또 이게 이제 습기 단축까지 시켜줍니다. 그래서 등록된 약재 줄 때 F100하고 하나로뚝. 이 하나로뚝은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입니다. 특히 무름병, 녹인병, 입금마른병 났을 때 등록된 약재 줄 때 F100 하나로뚝 같이 혼용을 해서 주시게 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농사종 세트 농법은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적용만 하면 모든 작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수량성이라든가 신선도라든가 또 생육상태, 품질, 맛, 습기 단축까지 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흥농사종 세트를 이용한 2월 이후에 마늘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또 생육 상태 봐가면서 우리 농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